인류가 푸른 지구를 떠나 저 드넓은 우주, 특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여정. 과연 우리는 달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160자. 아니,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달에 다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비전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211자. 50여 년 전, 아폴로 계획이 인류에게 달 착륙이라는 경이로운 순간을 선사했다면, 이제 우리는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 소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175자. 이는 단순히 달에 다시 도달했다는 공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우주를 향한 꿈과 비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죠. 137자.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 탐사는 더 이상 과학적 호기심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아요. 146자. 이제는 지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기회를 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거대한 도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자. 우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 첫걸음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217자. 아르테미스 계획은 과거 아폴로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인류는 아폴로 임무를 통해 달에 첫 발을 내디뎠고, 경이로운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193자.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단순히 달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보다는 달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나아가 달을 전진 기지 삼아 화성으로 진출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203자.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러 떠나는 항해사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듯, 아르테미스 계획은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 살아갈 새로운 터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3자. 이런 점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실로 웅장하고 원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과학적 탐사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대한 발걸음이니까요. 190자. 특히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이 거대한 여정의 결정적인 징검다리였습니다. 이는 미래의 달 착륙과 장기 체류를 위한 핵심 기술들을 시험하고 우주 비행사들의 적응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였죠. 171자. 이 임무는 단순히 기계적인 성공을 넘어 인류가 달의 영구적인 거주지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화성 탐사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214자. 마치 긴 여정을 앞두고 떠나는 첫 번째 시험 비행처럼 아르테미스 2호는 인류의 우주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77자. 우리는 아폴로 시대의 영광스러운 발사 장면과 지금의 강력한 SLS 로켓 발사 준비 모습을 교차하며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2자. 오리온 우주선 내부에서 긴장과 설렘을 안고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모습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닌 인간의 용기와 지혜가 빚어낸 결과임을 보여주죠. 200자. 달 궤도를 유유히 선회하는 오리온 우주선의 상상도는 인류가 곧 저곳에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높여줍니다. 146자. 그리고 달 남극의 얼음 크레이터 이미지는 미래 달 기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거주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187자.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순히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달이라는 새로운 프론티어를 향한 인류 공통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181자.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달 표면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고 달의 자원을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활동 반경을 태양계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8자.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은 그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달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163자.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이 웅장한 여정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1자.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 그 웅장한 여정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달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어떻게 새로운 우주 경쟁의 불을 지피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때가 왔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달은 더 이상 인류가 잠시 발자국을 남기고 돌아오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자원을 확보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마치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듯 각국은 달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향해 다시금 깃발을 꽂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경쟁 2.0분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 경쟁의 중심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평화로운 달 탐사와 자원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규칙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한데 모아 달 탐사의 표준을 정립하고 새로운 우주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하며 인류의 달 탐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죠. 달 자원의 채굴과 소유권, 그리고 우주 활동의 안전 보장 등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는 단순한 과학 협력을 넘어선 지정학적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달 연구기지, 즉 ILS, 인터내셔널 루너 리서치 스테이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르테미스 협정이 미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한다고 보며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력 모델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2030년대 중반까지 달 남극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달 자원을 탐사하며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강대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미래 우주 자원과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달 남극이 이토록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물얼음 때문입니다. 달 남극의 영구 음영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물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물얼음은 달 기지에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와 산소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여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에서 직접 로켓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무거운 연료를 싣고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이는 달을 우주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여 화성이나 더 먼 태양계 행성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 얼음 외에도 달에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원료로 알려진 헬륨-3부나 히토류 같은 귀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헬륨-3는 지구상에는 매우 희귀하지만 달 표면에는 상당량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만약 헬륨-3을 활용한 핵융합 발전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잠재적 가치 때문에 달은 이제 단순한 천체가 아닌 미래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거대한 자원의 보고이자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주 자원의 소유권, 미래 에너지 패권, 그리고 우주 활동의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달에 영구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미래 국제 질서와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서 민간 우주 기업들의 역할 또한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우주 개발이 이제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는 우주 산업 생태계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주선 발사 서비스는 물론 위성 통신, 우주 관광, 심지어 달 자원 채굴까지 민간 기업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우주를 단순한 과학의 영역이 아닌 무한한 경제적 기회가 넘쳐나는 새로운 프론티어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려나갈 우주 경제의 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들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넘어 우주 공간을 활용해 상상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저궤도를 넘어 달 궤도까지 오가는 우주 관광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억만장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우주여행은 기술 발전과 비용 효율성 증대로 인해 대중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의 일반인들도 달 주위를 유람하며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달 표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3나 물 얼음 같은 희귀 자원들은 미래 인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거나 우주 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재료로 활용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 자원을 효율적으로 채굴하여 지구로 운반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직접 가공하여 우주 탐사에 재활용하는 현지 자원 활용, ISRU, 기술은 이미 초기 연구 단계를 넘어 상업적인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모든 것을 싣고 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핵심 기술이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우주 위성군 건설은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미래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주 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이나 무중력 상태에서만 가능한 혁신적인 의약품 생산 역시 미래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를 단순한 과학 연구의 영역이 아닌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대한 시장으로 거침없이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주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원과 인류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시 달로 향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조차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는 걸까요? 아르테미스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눈앞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류의 더 원대한 비전에 맞닿아 있습니다. 50여 년 전 아폴로 계획이 미지의 영역을 잠시 탐험하고 돌아오는 일시적인 방문의 의미였다면 아르테미스는 달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굳건한 발판 삼아 인류의 오랜 꿈인 화성으로 나아가려는 원대한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과연 지구라는 한정된 행성을 벗어나 다른 천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구의 자원 고갈, 기후변화,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우주적 재앙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우리는 우주에서 찾으려 합니다. 달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인류가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달을 넘어 화성, 그리고 더 먼 태양계의 행성들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자 거대한 시험 무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다행성 종족으로서 지구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담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임무 완료는 단순한 공학적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50년 전 아폴로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지속가능한 우주 개척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달은 더 이상 밤하늘에 멀리 빛나는 미지의 천체가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도 있는 곳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흐름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변화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야기처럼 아르테미스 2호의 임무 완료는 인류가 달을 넘어 태양계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향하는 거대한 여정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 시대는 기술 발전, 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송두리째 이끌어낼 것이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의 우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